자, 반갑습니다. 블랙제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은 횡보를 하는 느낌이죠. 위에 90K를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루즈한 느낌이 나는데 이곳에서 중요하게 결정이 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제 거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어제랑 비교해서 몇 가지는 달라졌고요. 큰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어제 대비 변하지 않은 점은 93K에서 94K, 여기는 두꺼운 구간 그대로고요. 하단 88K, 여기가 스윙 자리 기회인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박스장 위아래 자석이 둘 다 존재를 한다는 거죠. 단지 어제 대비 달라진 점을 얘기를 하자면 가격이 살짝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어제는 89K에서 90K, 여기 부근에서 버티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오늘은 88.8K까지 거리가 더 짧아졌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한 번 더 아래로 털고 올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격은 89.9K, 거의 90K 부근이죠. 여기서 멈췄는데 단기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누군가가 팔고 있어서 눌릴 확률이 더 큰 구도라는 거죠. 왜 이렇게 보는지 지표별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시나리오와 확정 트리거까지도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데이터는 거래소 순 입출 금량이에요. 이게 왜 필수냐면은 사람들이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가운데선 아래로 빠져버리면은 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나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팔 물량이 감소를 하겠죠. 그렇다면 상승에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13일에서 15일 사이 14일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크게 내려왔어요. 이 부분을 차트로 한번 보면은 14일 여기 부분이죠. 순 입출금이 확 내려가니까 여기서부터 반등이 오르는 거, 이게 뭐라 그랬죠? 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팔 물량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유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반대로 이 영선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팔 물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락이나 눌림에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표를 다시 보시면은 24일 부근에 큰 음의 막대가 한번 왔었거든요. 여기는 단기 바닥 쪽에서 자주 나오는 공급 감소 시그널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21일부터 양수 영역으로 넘어왔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양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거래소 내 매도 물량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가격이 막 급락을 하고 89.5K 부근에 있을 때 반등 시도가 나오는 타이밍에 순유입이 커지면은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급이 섞일 확률이 커지거든요. 결론적으로 1일에서 3일 내의 관점에서 보면 반등을 하고 위에서 눌림이나 재시험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거래소 총 입금량입니다. 자, 이게 왜 필수냐? 순 입출금량이 결과라면은 이 입금량은 준비를 더 빨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입금량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은 보통 매도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은 담보가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래를 준비한다는 뜻으로 이런 움직임이 늘어났다는 뜻이라 상당히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최근 막대량을 보시면은 입금량 막대가 30에서 40, 이 구간으로 다시 크게 튀어 올랐죠. 입금량이 급증했던 이 13일에서 15일, 여기는 상단 부근이 96K에서 97K 부근과 겹치고요. 이후 가격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89.5K 부근으로 눌려 있는데 입금량이 다시 커졌다는 건 매도 담보, 거래 준비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 중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단기 상방을 깔끔하게 열어주기보다는 반드시 이 위에서 공급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단이 무거워질 확률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펀딩비예요. 이 펀딩은 1일에서 3일 내에 단기 방향을 잡는 데 최고거든요. 만약에 이 펀딩비가 플러스로 나오면 롱이 몰리면서 시장이 롱을 털기 때문에 급락이 자주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이 빨강 색깔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되면 숏
포지션이랑 공포가 과하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펀딩비가 플러스면 시장이 한번 아래로 흔들어서 롱부터 청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최근 펀딩비가 음수에서 양수로 다시 크게 확장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롱이 빨리 몰렸다라는 소리거든요. 일반적으로 단기에서 이 펀딩비가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는 레버리지 롱이 과밀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 상태에서 가격이 위쪽 저항에 막히면은 시장은 종종 아래로 한번 흔들어서 롱 청산을 시키고 펀딩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롱이 편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한번 아래로 털어도 이상하지 않은 포지셔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지표를 보면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팔리기 때문에 눌릴 확률이 더 큰 구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차트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90.4K, 91.2K가 첫 관문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90.4K, 91.2K, 92K, 93K 여기에 매도 유동성 라인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상방이 확장이 되려면 어제와 똑같이 90.4K를 회복을 해야 되고요. 91.2K까지 안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조건이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 지도를 보면 양쪽의 자석은 그대로인데 아래쪽이 훨씬 더 현실적인 거리가 됐어요. 오늘은 가격이 살짝 내려오면서 89K에 있던 게 88K까지 한 번 더 찍기 쉬운 위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방으로 흘러가는 거는 그대로인데 먼저 아래를 먹고 그 다음 위로 튀는 전형적인 흐름 확률이 소폭 증가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관점 업데이트 할게요. 어제보다는 중립 아니면 하방 우세가 1단계로 더 강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가격이 조금 더 아래 위치에 있고요. 위쪽 벽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로 뚫기 난이도는 여전한데 88.8K 아래까지는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다만 거래소 입금 스파이크가 둔화된 점은 긍정적이라서 88.8K에서 88K 여기가 오더라도 그게 추세 하락은 아니고요. 아래로 털고 올리는 스윙롱 기회일 가능성도 같이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나리오 3개 정리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 지금처럼 이 89K 때 여기에서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0.4K 한번 찔러보고 막힙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88.8K, 88K로 내려와서 88.8K를 다시 빠르게 되찾으면 90.4K 재도전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 위로 91.2K까지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핵심은 이 88K를 내려오고 나서 이 88.8K 여기를 얼마나 빠르게 되찾기가 나오냐예요. 이 88.8K를 빠르게 되찾으면 스윙롱 확률 상승이 되겠고요. 못 나오면 88K 붕괴 확률 상승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방 시나리오인데요. 90.4K를 회복해서 유지하고 91.2K를 안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92K부터 94K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 후에 대밀림이 와도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지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상방 확정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하방 시나리오인데요. 88.8K를 이탈을 하고 회복 실패를 해서 88K가 붕괴가 됐다. 그럼 하방은 생각보다 빠르게 열릴 수가 있어요. 87.2K, 86K, 그 다음에 85.9K까지도 열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85.9K 부근에 고래 매수벽이 커서 처음 도달하면 첫 반등도 크게 나올 자리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즉 내려가면 끝이 아니라 반등폭이 큰 자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 시나리오를 봤고요. 그렇다면 이더리움 시나리오도 한번 봐야겠죠. 지금 이더리움은 급락 후에 2,900달러에서 3,030달러 여기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 박스권 위아래로 다 건드린 뒤에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확률이 가장 큰 흐름은 단기적으로 3,000달러에서 3,035 여기를 한번 찌르거나 혹은 2,900달러 아래를 긁는 양쪽 유동성 수입 후에야 방향이 깔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느냐?
아까 전에는 비트코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의 순 입출 금량을 보면은 최근 구간에서 빨간색 막대가 연속으로 크게 찍힌 구간이 있죠. 보통 이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졌다고 해갖고 매도 압력이 완화가 되는 편인데요. 문제는 지금 가격은 이미 급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즉 이거는 현물보다는 선물, 레버리지가 가능한 쪽에서 먼저 무너졌고 그 뒤에 현물이 오히려 빠져나가면서 바닥을 다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현물 던지기보다는 선물 쪽에서 청산이나 포지션 정리 성격이 강해 보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총 입금량. 지금 이 구간에 있는데 바로 직전에 입금량이 매우 크게 튀었다가 최신값이 아주 낮게 나왔어요. 지금이 40.7K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패턴은 단기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큰 입금 스파이크는 매도 담보 포지션 조정용 코인이 거래소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후에 여기서 급감이 됐다는 건 일단 급한 정리는 끝났고 추가 매도탄이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바로 직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박스나 반등 시도 여기서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펀딩비입니다. 현재 펀딩비가 0.0073 부근에 있죠. 일단 시장이 롱 포지션에 쏠림이 강한 상태예요. 펀딩이 이렇게 양수인데 가격이 박스권에서만 움직인다면은 보통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위로 뚫어버리면은 숏이 터지면서 바로 그냥 들어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방 하방 둘 중 하나로 청산을 동반한 스파이크가 나오기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이 3,000달러에서 2,900달러 여기는 가격이 천천히 기어가는 것도 가까운 유동성 띠를 향해서 자석처럼 붙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3,200달러에 아주 큰 매도벽이 있거든요. 그 아래에 3,050에서 3,100달러의 매도벽이 연속적으로 있고요. 그 아래로 3,000달러 여기에 유동성 레벨이 촘촘히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당기면 숏이 터질 자리들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아래 2,900달러에는 큰 매수벽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밀면 롱이 터질 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자리는 가운데라서 보통 시장이 하는 짓거리가 위쪽으로 한번 먹고 아래쪽으로도 한번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진짜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00달러, 2,900달러 여기가 심리선이거든요. 이 두 개가 핵심 스위치입니다. 만약 상방이 열리려면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3,035 여기를 뚫고 벽을 소화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3,109달러 여기는 상방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눌림이 자주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두 번째 3,035 여기는 상방 확정 스위치예요. 이 위로 회복이 되면 롱이 우세 구간이라는 거죠. 3,000달러는 심리선 플러스 단기 자석입니다.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청산 유도 잘 나오는 자리예요. 그 밑으로는 2,931 여기는 하방 경고 스위치입니다. 여기가 깨지고 회복이 실패하면 2,900달러 여기까지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요. 2,900달러가 붕괴가 되면 2,850달러까지도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3,035달러 위에서 유지를 한다면 3,109달러까지도 도전 가능성이 있겠고요. 2,931달러 여기 아래에서 못 올라와요. 그러면은 2,900달러까지 테스트가 열리고요. 여기 2,900달러 붕괴된다. 2,850달러까지 빠르게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나오는 패턴 양쪽 유동성 한 번씩 먹고 마지막 진짜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 지금은 3,000달러에서 3,035달러에도 먹을 게 많고 그 아래 2,900달러도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이겁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숏청산이 일어나고 나서 눌리고 2,900달러 근처까지 가요. 그러면서 롱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야 추세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